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근래에 상담을 오셨던 두 부부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이 A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남편이 43살이고 와이프가 42살이에요. 그리고 B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43살, 와이프가 43살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직업은 A 부부의 남편이 대기업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B 부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대기업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월 소득은 거의 비슷했어요. 이 두 부부의 가장 차이점은 투자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A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본인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본인들 자금이 6억 원이 있었고 대출을 4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총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1년도 안 돼서 12억 원으로 오른 거예요. 2억 원이 올랐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놓으면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다시 매입을 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을 끼고 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6억 원은 본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추가로 6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금액 6억을 전세금 4억과 합쳐서 10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도에 다시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을 해요. 인근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두 번째 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세 4억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두 번째 아파트에 후순위 담보 대출을 6억을 받아서 10억 원에 다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23년도 말부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샀던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에서 8억으로 떨어졌어요. 2억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번째 매입했던 10억짜리 아파트도 가격이 8억 원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처음에 매입했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12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억 원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에서도 2억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개 아파트에서 손해본 총 금액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본인들이 첫 번째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갖고 있던 그 종잣돈이 6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년이 되지 않은 시기 동안 본인들이 10여 년 이상 모았던 6억 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로가 된 거죠. 반면에 이 B 부부의 투자는 이렇습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에 대지 면적이 50평이고 건물 면적이 100평인 근생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12억짜리 근생 물건이었는데 경매를 통해서 7억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이 7억 원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 명도가 굉장히 어렵고 또 위반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억 원짜리가 7억 원, 그러니까 땅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낙찰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명도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던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양성화를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 명도 작업과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월세가 거의 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12억 원짜리 부동산, 이 근생 건물을 7억 원에 낙찰을 받게 된 이유가 명도가 어렵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 때문이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1년 만에 다 해소를 한 거예요. 이 건물은 다시 12억 원짜리가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매월 월세도 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낙찰 가격의 90%의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입한 금액은 채 1억 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이 건물을 7억 원에 낙찰을 받아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인 12억 원짜리를 7억 원에 가지고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5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세도 7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두 부부의 근본적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중에서 가치 투자라는 게 있죠. 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귀재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이 가치 투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100억이에요.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특허 그리고 성장성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그 회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가 주식을 딱 100개만 발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한 주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100억짜리 회사가 주식을 100개를 발행했으니까 한 주의 가격은 1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1억 원짜리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7천만 원에 사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시겠죠. 왜냐면 7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면 3천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1억 원짜리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1억 5천만 원에 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시겠죠. 왜냐면 무의식 중으로라도 1억 5천만 원에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1억 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본질 가치, 내재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가치 투자라는 건데 이 가치 투자의 개념은 어떠한 투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만약에 7천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다. 7천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사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사라고 하게 되면 살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의 이득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사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사겠죠. 왜냐면 1억 5천만 원에 샀는데 다시 그 가격이 1억 원으로 되게 되면 나는 5천만 원을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과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찾는 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 그 내재 가치를 찾으려면 그 회사가 매번 공시하는 내용이라든가 재무제표, 또 신사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들을 확인을 할 능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 같은 경우에도 금리라든가 인구, 그리고 개발 계획, 경제 성장,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는 주식과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매매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부동산 경매와 신축 사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찾는 방법 중에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현재 매매되고 있는 금액만 확인을 하고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투자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가치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투자의 본질인데, 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내재 가치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까 사례에서 A부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의 가치를 본인들이 찾은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그 본질, 내재 가치를 본인들이 찾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A부부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 투자나 다른 여타의 투자에 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좀 더 간단합니다. 이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임장인데요. 여러분들 임장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장을 가서 인근 부동산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동네에서 월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내가 확인을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장을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최소 5군데는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꼭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장을 가서 한 군데나 2군데 정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만 만나게 된다면 이 굉장히 비관적인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낙관적인 분만 만나고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장을 갈 때는 최소 그 동네에서 5군데 이상의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매매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확인을 하셔서 그 부동산의 본질 가치,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